자, 안녕하세요. 임팩트 행정법 한서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대비 임팩트 행정법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일단 그 필수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필수 선택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건 필요 없는 강의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강의는 없고요. 자, 그다음 소방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여기서 합격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실력 자체가 끝까지 올라와야 돼요. 거의 뭐 100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시험이든, 그러니까 웬만한 시험을 다 봐도 그냥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나올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일단 소방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선택 과정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다 따라오셔야 돼요. 다 따라오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행직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일단 행정법을 만약 전략 과목으로 삼겠다 하면 소방수험생들처럼 다 따라오셔야 돼. 하지만 일행직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소방과 달리 과목이 5개잖아. 5개라는 거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국어, 영어, 한국사 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행정법만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커리큘럼을 대안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필수 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필수 과정은 단계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이론, 기출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이러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이것조차도 제대로 한번 안 해보고 합격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욕심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방이 아닌 일행직 수험생들 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을 모험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수 과정은 일단 요 3가지를 다 따라오셔야 돼요. 자, 특히 이제 여기서 올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요게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요게 제가 이 기본이론 강의라는 건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1, 2권짜리 조금 두꺼운 기본서가 있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기본이론 강의를 하고 심화 강의를 따로 했어요. 심화 강의가 법령 및 팔레트 강의라고 해서 별도로 진행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회사에서도 압박을 하고 여러분들도 압박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커뮤니티 보니까 내 기본 강의 숫자가 60 몇 강인가? 하여튼 그 정도고 심화 강의가 한 7, 80강 정도 돼요. 그걸 합쳐가지고 한 수성의 강의는 한 140강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더라고. 충격을 먹었어. 그리고 특히 온라인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그 2개를 다 듣는 게 너무 힘들다, 버겁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자, 이번엔 저도 대세에 편승해서 이번에는 올인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올인원으로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이 과정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원래는 이걸 2차례 진행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올인원이라고 해서 물론 다 가르치죠. 올인원이니까 다 가르치지. 다 가르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아니요. 특히 이제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강의 들어가 보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수업을 듣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계속 생겨요. 이걸 다 알려고 하면 진도를 못 따라가거든. 행정법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최소 3회 이상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최소 3번 정도는. 3번. 그러니까 3번을 똑같은 배속으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속으로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처음 듣고 나면 2번째, 3번째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풀이를 하는 과정부터는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이 생겨요. 그럼 알면 어떻게 돼? 스킵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지? 모르는 내용 위주로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그럼 점점점 듣는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질 거예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끝날 때까지 혹은 기본서 더 이상 강의 안 듣고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단계가 올 때까지는 강의 위주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책을 읽게 되면 무수히 많은 실패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글씨만 둥둥 떠다니는 경험을 하게 돼요. 글씨가 떠다닌다는 얘기는 이 글자에 있는 의미나 맥락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오늘 복습을 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읽어는 봤다. 물론 그게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것도 필요하지만
처음에 글이 잘 안 들어올 땐 강의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영화 전문가가 아니잖아. 여기 내가 좀 영화 좀 찍어봤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대부분.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술 영화라든지 작품성이 있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장면 숨겨진 의미와 어떤 감독, 연출자의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캐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화 리뷰 한 3명, 4명 정도 괜찮은 영화 리뷰 한 3명 리뷰어들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유튜브에서 그러고 나서 영화를 보면 어때요? 보여요. 보여요. 영어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듣기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듣기 평가를 할 때 우리 다 영어 못하잖아. 나도 못해요. 영어 못해. 자, 이때 처음 들려오는 영어 어떤 그 스피킹이 있어. 내가 그걸 들었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뭔 소린지 몰라. 그냥 샬라샬라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스크립트를 봤어요. 스크립트가 뭔지 알죠? 대본을 보고 듣기 평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 10번 정도 읽었어요.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그냥 눈 감고도 내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읽었어요. 그 상태에서 딱 덮고 들으면 어때요?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면은 시험 준비하면 안 돼. 들려요. 10번 정도 보면. 들릴 수밖에 없어. 왜? 난 내용을 아니까. 안 상태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듣게 된단 말이야. 그럼 들려요. 자, 수능과 우리 공무원 시험은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를 훈련한다고 할 때 우리의 지혜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숙련도를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숙련도를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수능은 우리의 지혜, 어떤 사고력을 확장하는 단계야. 내가 처음 생뚱맞은 그런 내용을 보고도 그걸 이해하고 어느 정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뚱맞은 걸 우리가 해석해내는 시험이 아니야. 그냥 기계가 되는 거야.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봤던 게 시험장에 나와요. 근데 봤던 걸 기억했으면 맞추겠지. 봤던 게 기억이 희미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매력적인 오답 선지에 낚여서 틀리겠죠. 마치 옛날 학력고사 시대에 그냥 단순 암기식, 주입식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과정과 되게 유사해요. 공무원 시험은.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영어 텍스트를 그냥 어느 경우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야 되느냐? 그게 아니야. 스크립트를 미리 보고 들을 수 있으면 돼. 왜? 나오는 게 시험에 또 나오니까. 이게 공무원 시험이니까. 수능은 우리가 어제 EBS에서 봤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온다고. 하지만 얘는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혼자 읽게 된다.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고 그냥 오늘 하루 공부한 거에 만족하고 끝나는 거야. 몇 달이 지나도 실력이 안 올라요. 왜? 내 뼛속 깊이 내 어떤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위주로 따라오시되 앞으로 시험장 갈 때까지 최소 3번 이상. 그럼 선생님 2번 보면 떨어집니까? 아니 2번 만에 만약에 내가 기본서를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혼자 읽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듣는 것보다 텍스트가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러면 듣는 것보다는 텍스트로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계속 얘를 들어야 돼요. 계속 이 기본서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얘가 별표 2개면요. 얘는 별표 3개짜리예요. 혹은 4개짜리예요. 이걸 안 하고 합격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선생님 이거 안 보고 합격했는데요. 그런 사람 있으면 박수 쳐줘야지 뭐. 몇 %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기출문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라는 걸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일단 내용도 요약해서 볼 수 있어요.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판례 문장이 되게 길어요. 우리가 기본서에서 보는 판례 문장은 되게 길단 말이야. 그 긴 문장을 지문 4개로 출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적인 어구 위주로
축소를 시키겠죠. 그러면 여기에 선지의 1번부터 4번까지 우린 사지선다를 보는 거잖아. 1번부터 4번까지의 지문들을 보면요. 절묘하게도 지문들을 잘 요약해놨어요. 판례들을 잘 요약해놨어요. 이거 이상 요약해놓은 지문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아주 훌륭해요. 그럼 얘를 통해서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자가 어떤 포인트를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떠한 내용을 제시하는 거야. 제시하는 거고, 얘는 이 제시된 내용 중에서 너가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인식을 해야 되는지를 다 제시를 해준단 말이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제 시계 색깔이 총 몇 가지예요? 자, 설명해서 답 들었다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지금 처음 들은 사람들 한번 얘기해봐. 시계 색깔이 두 가지다. 손 들어봐요. 내 시계 색깔이 두 가지다. 없어? 세 가지다. 손 좀 들어봐. 오케이. 아무나 손 들어. 내 시계의 색깔 구성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가지다. 다 비슷한데 네 가지가 제일 적었어요. 네 가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오케이. 미안해. 자, 제 시계 색깔은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은색, 검은색, 흰색. 은색, 검은색, 흰색.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시계를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다고. 시계를 보여드렸는데도 세 가지를 못 맞히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봤는데도 왜 모를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거든. 그게 중요한지 몰랐거든. 하지만 시계 색깔을 우리가 물어봤어. 그 상태에서 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출제자가 뭐가 궁금한 거구나를 아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더 심화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얘만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얘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봐. 시계 색깔을 물어봤는데, 시계 색깔을 보는데 출제자는 시계 색깔이 아니라 시계의 소재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소재로 만든 것인지. 물으면 바뀔 수 있어요. 똑같은 시계라는 이 출처를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몸에 있는 게 시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옷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그죠? 안경도 있고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부분 문제로만 보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이 옛날 면허시험 볼 때 이거 본 적 있어? 기본서로 도로교통법을 공부하시는 분 있나요? 있으면 나와봐. 한 명도 없어. 다 뭘로 공부했어? 문제로 공부했죠? 넘기는 문제 혹은 뭐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공부했잖아. 근데 다 면허 땄잖아. 대부분. 근데 면허 따고 나니까 어때? 기억나? 도로교통법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다 기억나요? 지금 뭐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요? 신호등 다 기억 안 나요. 왜?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체계가 없어. 부분 쪼개져 있단 말이야. 기출문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만 보고 8, 90점 나오는 사람도 수두룩빽빽해요. 그건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센스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타당한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필요한데 얘만 가지고 합격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셔야 진짜 자기 실력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일단 소방 수험생분들은 끝까지 기본서를 가져가야 돼. 얘는 당연한 거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감이 낮아. 나에 대한 너무 자신이 없어. 근데 봐봐. 양이 아무리 많아도요. 페이지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 있는 내용 중 대부분 내가 아는 내용일 거 아니야. 아는 내용이면 읽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야. 아니 읽는 건 똑같다니까 사람이. 읽는 속도는 똑같아요. 10문장을 가져오면 10문장을 읽는 속도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만 아는 게 많으면 엄청 빨리 읽겠지. 그냥 글씨만 봐도 다 알겠거든. 봐봐.
아침에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할지 알아 몰라? 알아요. 매번 하는 얘기 또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엄마가 속사포 랩으로 10분 동안 떠들어도 어차피 나는 어제 듣고 어제 뭐 엊그저께도 듣고 작년에도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몇 글자만 들어도 엄마가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따라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는 내용이 많아지는 만큼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지 않고 막바로 이론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합격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선생님 분량이 적고 유리하잖아요. 시중에 이런 책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야.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한마디는 참고로 요약서예요. 이론 OX, 즉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기출에 있는 OX를 한마디로 단권화 시켜놓은 거예요. 분량이 짧죠. 보는 순간 어때? 아, 내가 해볼 만한데?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바로 예로 들어가면 얘네들은 말이 짧아요. 말이 짧아. 엄마 잔소리를 100번 들어봤으니까 엄마의 툭툭툭 끊기는 그 얘기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엄마 얘기를 처음 들어보면 뭔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엄마의 대화법과 나의 대화법은 완전히 다르거든.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아, 얘를 계속 보긴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이 일로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원칙주의자가 되는 게 더 안전해요. 원칙주의자라는 건 뭐라고? 이거 두 개 끝까지 시험장 갈 때까지 가져가는 거야. 기껏해야 뭐야? 3단계야. 3단계. 그리고 더 다행인 건 뭐냐면 얘랑 다른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을 문제로 물어보느냐 텍스트로 정리를 해놨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하나만 보는 것보다 같이 보면 엄청 효율적인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런 것도 주의해보고 이 과정에서 텍스트가 보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시작을 했어. 한 3주 만났어요. 3주 만났는데 헤어졌어. 그럼 이거 사귄 거야 안 사귄 거야? 애매하죠? 애매하죠? 모쏠로 의심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일주일 사귀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내가 가끔 들었어. 아니야. 그건 안 사귄 거야. 안 사귄 거야. 자, 어쨌든 한 3주 정도 만났다고 쳐봐.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심리학적으로 전형적인 나르시스트라는 거 들어봤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밖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결정적으로 친해졌을 때 그 본성이 확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밖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집안에서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그거는 계속 익숙해지면서 이 사람과의 어떤 벽이 허물어졌을 때 나타난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오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공부를 오래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중요한 거야. 다양한 상황을 마주쳐 봐야 돼요. 기쁠 때도 같이 한번 여행도 가보고 슬플 때 같이 한번 소주 한잔 마시면서 슬픔도 나눠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돈이 궁했을 때 빌려도 보고 빌려줘도 보고 웬만하면 돈 거래를 하지 마시고 연인 간에 여러 상황을 마주쳤을 때 아, 얘는 이런 아이구나라는 게 답이 와요. 공부도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뒤집어 봐야 돼. 하지만 얘네들이 다 다른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유인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공부할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어? 연습이요.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막판에도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 뭐 문제풀이 스터디, 시간 재고 아주 그냥 하드하게 문제풀이 연습들을 시켰어요. 자, 그런 분들은 시간 안배에 아주 탁월한 훈련을 통해서 시험장에서 절대 뭐 시간이 모자랐다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나와요. 하드하게 훈련이 되거든. 그럼 장점이 뭘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5분 만에 남들 15분 만에 푸는 거를 13분 만에 풀었어. 장점이 뭘까요? 검토할 시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행지기 총 20문제.
소방 군무원 총 25문제라고 쳐봐요. 자, 그러면 20문제 중에는요, 보통 18문제 정도가 뻔한 문제가 나와요. 18문제. 많으면 19문제. 심지어 좀 시험이 쉽게 나오면 20문제가 다 뻔해요. 자, 반면에 이제 소방 군무원 25문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는 21문제 내지 22문제 정도가 뻔한 게 나와요. 21에서 22문제 정도가. 근데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고민을 해야 돼요.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어떤 문제들이냐면 그냥 아예 틀리라고 낸 문제면 의미가 괜찮아요. 틀리라고 냈어. 이걸 누가 어떻게 맞춰? 이건 그때부터 로또예요. 그날 운 좋은 놈이 맞춰. 공부 열심히 해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물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논란도 없어요. 왜? 못 맞추니까. 어차피 공부해도 못 맞추니까. 근데 대부분은 일행직 한두 문제, 소방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고민만 해보면 다 공부했던 거야. 조금만 차근차근 보면 다 공부했던 건데 말을 좀 숨겨요. 그래서 딱 그 긴박한 상황에서 드러나지가 않을 뿐이지 잘 읽어보면 아, 기출에서 그 봤던 그 내용이구나. 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그 한두 문제 내지 3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머지 뻔한 문제를 엄청나게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그 고득점을 할 수 있는 2문제든지 3문제를 고민할 시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앞 과목에서 뭐 일행직 기준으로 뭐 앞에 뭐 국어, 영어, 한국사라든지 우리 소방 기준으로 그 학계론 그 학이랑 법규에서 만약에 시간을 너무 소요해 먹었어.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 시험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해요. 언제든지 발생한다고. 행정법 말고 다른 과목이 어려워서 시간이 없는 경우들 진짜 많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실력을 길러주면요. 무조건 제가 장담합니다. 무조건 평소 내가 갖춰준 알고 있는 실력에 플러스 최소 2문제예요. 2문제는 더 맞춰요. 1문제는 2문제 무조건 더 맞춘다고. 그거 엄청 크죠. 여기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제 이 연습을 일행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 나눠서요. 12월, 4월에 각각 10회분, 3회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 형식도 많이 바꿀 거예요. 그래서 소방하고 일행은 좀 차별점을 둬서 일행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뻔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기출을 많이 변형하지 않고 출제를 할 거예요. 최소화시켜서. 반면에 소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커트가 과열돼 있어. 많이 올라와야 돼.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정도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드하게 훈련을 시켜서 순한맛, 보통맛, 매운맛 3단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3단계로 각 5회씩. 그래서 순한맛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대비 그 평균 문제 있죠. 평균 문제 수준과 맞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맛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에서 좀 어려웠던 수준 있죠. 요 모의고사를 중에서 어려웠던 수준을 유지를 할 거고요. 매운맛은 여러분들이 지문이 뭐 이렇게 길어? 뭐 이렇게 길어? 사례는 왜 이렇게 많아? 좀 다양하게 좀 생소한 것들을 많이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일단 최하 90점은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따라오는 게 쉽진 않겠죠. 주의할 거, 특히 온라인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일정이 밀려서는 안 됩니다. 일정이 밀려도 최대가 보름이에요. 보름 이상 일정이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 공부가 너무 급박해져요. 급박해지면 머릿속에 진짜 안 들어요. 사람이 급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자, 나머지 이제 선택과정 말씀드릴게요. 선택과정은 일행직 기준으로 말 그대로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건데, 자, 일행직 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5과목 공부하면서 이걸 계속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행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봤어. 한번 봤어. 그러면 한번 봤으면 그때부터 이것만 계속 봐요. 이것만 계속 보고 기본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백과사전 용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 기본서 문제 풀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 강의를 찾아 듣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공정력 파트가 나왔는데 공정력 전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해당 강의 파트 2의 공정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참고해서 정리하는 용도로 백과사전용으로 가시고 그냥 이것만 주구장창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방법이요. 일행지. 자, 혹은 요것도 가능합니다. 최소한 한 번씩은 가야 된다 그랬어요.
한 번씩 간 다음에 얘로 갈아타는 거야. 대안. 한마디 단화문으로. 얘를 기본서라고 생각하고 얘를 기출이라고 생각하고 축약해서 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행직 분들은 분명히 대안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제대로 따라온 상태에서 다 몰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거 따라가. 이거 따라가고 혹은 이것조차도 쉽지 않다. 정리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걸로 과감하게 가시면 돼. 요렇게. 요렇게. 한 번 듣고 계속 요것만 반복하는 거야. 계속 가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정석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일행직 분들 같은 경우는 1, 2, 3단계 갔다. 그럼 얘네들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5과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일로 갈아타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얘는 얘야. 얘는 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책도 얇아지고 아마 5과목 준비할 때 시간 한 배도 수월할 거예요. 대신 얘는 반드시 가셔야 돼요. 연습 안 하고 합격할 수는 없어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는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그냥 연습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부담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소방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따라오셔야 돼. 진짜 제발 마인드를 바꿔야 돼. 이런 마인드. 온라인 특히 선생님 이것도 들어야 돼요. 이것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도 맨날 똑같아. 한 10월, 11월쯤 되면요. 아, 선생님 근데 이것도 들어야 돼요. 아, 저 이거 할 때 조금 밀렸거든요. 이거 나머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그때부터 점점 쉽지 않겠구나. 진짜예요. 농담 아니야. 이거는 계속 패턴이 똑같아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걸쳐갔잖아. 거쳐가면서 매번 패턴이 똑같아요. 어떤 패턴들? 맨날 선생님 이거 제가 제대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거 좀만 정리하고 여기 들어갈게요. 그 순간 끝났어요. 쉽지 않아요. 매 순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어요. 이거 끝나면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하면서 이거 보충하라 그랬잖아. 이해돼요? 다음 커리를 진행하면서 앞엔 걸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기본 강의 한 번 들었다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외워진다? 말도 안 되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지금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한 1, 2월쯤에 들어오셔도 돼. 그때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시험장 가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강의는 무조건 듣는다. 일단 듣는다. 그리고 복습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커리큘럼에 맞춰간다. 속도를 맞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게 아니라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 진도를 따라간다. 이게 더 중요해. 공부할 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 막히는데? 그래놓고 책 펴놓고 그 페이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보는 사람 있어요. 한 페이지만. 남들 복습 다 끝날 때까지 한 페이지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보낸 거야. 왜? 집중력도 풀렸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안 되는 걸 계속 들여다보면요. 집중력이 훅 떨어져요. 그 순간 밀리기 시작해요. 진도 밀리는 건 절대 안 돼요. 무슨 수가 있어도 진도는 맞춰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진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하다 보면 알게 돼. 여기서 모르게 된 걸 그 다음 과정에서 보충하고 뭐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 보충하고 하다 보면 그 전 단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이걸 따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다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것도 들어야 돼요. 저것도 들어야 돼요. 물론 어렵지. 다 따라오는 게 쉽지 않지. 하지만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다 고득점을 했어요. 다 이유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어떻게 된다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지식이 확장되는 거야. 그걸 믿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방공무원은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다 따라오셔야 돼요. 다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군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은 그냥 모의고사 유형만 선택하시면 돼요. 나머지 커리큘럼은 일행이랑 똑같습니다. 일행이랑 똑같아요. 그냥 군무원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모의고사만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필수 과정 가고 모의고사 이거 선택하든지 소방 모의고사 혹은 그냥 이거 한번 듣고 얘로 갈아탄 다음에 여기로 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정 중에 남은 게 뭐가 있냐면은
최신 판례 법령 특강, 수자 특강이 있어요. 얘네는 전부 다 하루짜리 강의예요. 그래서 뭐 별로 소개할 것도 없어요. 부담도 없어요. 그냥 금방 끝나요. 한 4시간이면 끝나고 3시간이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 중에 얘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얘는 최신 판례는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본서를 내가 24년 5월에 출간을 해요. 5월에 출간을 해요. 그러면 몇 월 판례까지 반영이 돼 있겠어요? 판례가 몇 월까지 반영돼 있을까? 보통 이 복과목은요. 23년 12월 판례 공보까지 반영돼서 출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신 판례 특강, 작년 최신 판례 특강도 똑같은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이 25년 예를 들어서 3월이라고 쳐봐요. 혹은 4월일 수도 있고 3월이라 4월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어디가 비죠 지금? 그죠? 24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비어요. 이걸 강의하는 게 바로 최신 판례 특강이에요. 이걸. 근데 이러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느냐? 복불복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출제를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최신 판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알 수 없으면 봐야 돼요. 그래서 법과목에서 최신 판례 본다라는 건 예의예요. 그냥 예의. 그래봤자 최신 판례 제가 이틀 3일 합니까? 아니요. 하루예요. 하루 하고 2-3번 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여유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법령 특강이라는 건 우리 기본서가 3권이에요. 3권. 3권인데 무지막지한 게 3권이 아니라 1권, 2권이 주요 이론이고 이 내용이고요. 마지막 법령집이 하나 있어요. 얇은 법령집. 법령집이라는 건 그냥 뭐 예를 들어 행정기본법이면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이면 절차법들을 그냥 법조문 형식으로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법 전체 이 법조문 전체를 보면서 기본서에서 봤던 내용들을 한번 리마인드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을 하루 정도 시간 내서 그 다음에 법조문에 나오는 숫자들이 있어요. 뭐 7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시험 직전에 한 2월쯤에 하루짜리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플러스 알파는 만약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한 2월 중에 거의 강의를 다 마칠 거니까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는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책 소개만 조금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기본서 진행하는데 저는 책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수험서 중에서는 제 책이 최고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저 스스로 자부를 해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올해는 기존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오탈자 잡는데 제가 혈안을 두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이 책을 잘 따라주셨으면 되겠고 기출문제도 여타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모양은 다른 선생님의 책이 더 예쁠 수도 있어요. 디자인은. 왜? 회사 문제겠지. 하지만 저는 우리 회사를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본력에서 조금씩 보여지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제 시그니처 강의, 기출. 정말 이 기출 문제를 만들 때 문제를 선별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선별을 합니다. 첫 번째. 기출 문제라고 해서 매년 시행되는 문제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행정법만 해도요.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9급 7급, 군무원 9급, 그다음 손가락 4개. 그다음에 군무원 9급 7급. 그다음에 또 5급도 있어. 국회직도 있어. 5급 8급. 또 뭐 경찰 간부, 소방 공무원, 그다음에 소방 뭐 경찰이나 승진 뭐 그다음에 간부 시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년치만 해도 책 한 권이에요. 그게 매년 다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거 어떻게 공부하냐고. 다 볼 수가 없잖아. 그럼 나머지는 제가 이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 때 많이 활용을 하겠죠.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어차피 선별할 때도 그 수많은 문제 중에서 늘까 뺄까를 한참 고민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을 넣었을 때 다른 문제와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항상 고민하면서 넣어요. 두 번째는 순서. 제 카페에도 그걸 또 지적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순서에 대해서 고맙다.
왜? 저는 문제 순서도 엄청나게 고민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타 그냥 뭐 그 연구실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막 집어넣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저는 책을 거의 1부터 끝까지 제가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가 이 다음 순서에 있을 때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얘네들을 만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기출문제집 다른 것도 봐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기본 베이스는 이거 가져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참고로 만약에 내 기본서와 기출을 봤는데 시험장에 가서 안 나온 게 있어. 그러면 다른 선생님도 안 나온 거야. 그걸 믿으면 돼. 내가 못 찍었는데 다른 선생님은 찍었다. 없습니다. 그럴 일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믿고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조금만 더 소개할게요. 한마디는 이론 OX를 압축적으로 단권화시켜주는 교재거든요. 획기적인 교재예요. 정말. 그래서 이걸 덕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제일 권장 용도로 쓰는 건 요약용, 최종 정리용이에요. 최종 정리용.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런 것들도 다 얘네를 위한 거야. 얘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마법같이도, 약장수 같네. 마법같이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며칠 만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쫙 정리가 돼요. 그때는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내용이 다 정리가 됐다 어느 정도. 그러면 그때는 선택하고 그때부터 문제만 풀어줘도 상관이 없어. 그 정도로 요약 정리를 잘 해놨다. 그리고 단화문도 얘는 문제집만 있거든요. 한 400문제 정도. 이 400문제를 만들 때도 촘촘하게 빠진 지문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예를 들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단점이 있어. 뭐냐면 요즘에 문제 난도가 높아지면서 함정들이 너무 많고 내용을 정리하기에 조금 애매한 지문들이 많아요. 왜? 틀리게 하기 위해서 출제자들이 애를 썼을 거 아니야. 하지만 얘는 최대한 함정을 피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딱 집어갖고 내용도 많이 줄여놨어요. 지문들이. 그래서 문제를 단화문 같은 경우에 한 300~400문제 되는데 이틀 만에 다 푸신 분도 있어요. 이틀 만에. 막판에 한 12월쯤에는 한 이틀 만에 푸셔갖고 너 단화문 다 풀었어? 예, 이번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다 풀었습니다. 그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전체를 한번 다 훑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소개를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저한테 카페 소개를 안 했네.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거 가입 안 하신 분 빨리. 왜 손들라 그래? 가입하셔야 돼요. 네이버에 카페에 가입하셔요. 그죠?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혹은 이게 만약에 유튜브로 올라오면요. 최대한 좋은 건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좀 뭐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OT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믿고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열정 3번 마무리하면서 이번 O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칠 거야 내 OT? 시작! 열정! 감사합니다.